안녕하셨습니까? 그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에너지 문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우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마을로 이사 가는 사람도 없고요. 그 마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자산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그 동네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남의 동네 얘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나쁜 마음입니다. 그 나쁜 마음은 무지에서 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왜 모른 척할 수 없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원자력 발전소고요. 해안가예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다 해안가에 있어요. 왜냐하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동네 주민인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인지 낚시를 하고 있네요. 여기 송전탑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송전탑 산 너머가 마을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을 주민들 중에서 이제 거의 노년이시죠. 70대 초중반 넘으신 분들이 몇 년 동안, 벌써 8, 9년 동안 길에 자기 관을, 자기 이름을 쓴, 당신 이름을 쓴 관을 끌고서 다녀요. 침묵 시위를 하시는 중인데요. 왜 자기 관을 끌고 동네를 계속 다니냐? 여기는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살 수 없는 땅이 돼서 공기 중에도 오염물질이 있고 지하수에도 오염물질이 있고 심지어는 이분들의 몸속에도 다 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병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를 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온 문서에서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오염수가, 오염된 물이죠. 오염수가 누설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오염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간략한 역사는 76년인가 공사를 시작해서 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원자로예요. 중수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수로, 중수로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30년 가동 목표였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원자로예요. 2012년이 폐쇄될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가 쓸 수 있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2009년, 10년 이때부터 이미 폐쇄가 결정되어 있는 그 한계치 전부터 2009년, 10년이니까 대통령이 언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기 정도 되겠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011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재정립이 된 정부 기관인데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모든 원전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요. 허가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원안위의 결정이 없었는데 이미 한수원이라고 하는 그 운영회사에서 이걸 보수를 6천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원안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했을까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권에 더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정부 단체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지난번 대통령이었던, 지지난번이군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던 회사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2012년에 폐쇄 예정이었는데
정부 기관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단으로 그냥 수리를 해버립니다. 그 수리가 잘 되었냐? 엉망진창이었죠. 아무튼 그것을 근거로 아니 이미 우리가 6천억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다 이걸 해놨는데 이걸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의해서 2012년에 이게 연장 운영이 결정이 돼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요. 그랬다가 2017년에 법원에서 2022년까지 10년 연장을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무효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 월성원전을 10년 연장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냐면 이 월성원전은 그동안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천억 정도의 단위가 아니고요. 몇 조가 들어가는 몇 조 단위의, 이거 국제 기준이에요. 몇 조 단위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6천억으로 말도 없이 개보수를 해버리고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근거로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월성원전이 무려 10년이나 넘게 재가동이 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요즘에 이 월성원전 관해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자, 원자력 발전소가 어떠한 원리로 터빈을 돌리는지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핵 분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핵 분열. 누가 망치로 저를 꽝 때리면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런 에너지가 핵 분열 에너지예요. 그게 막 에너지가 일어나면 그걸로 이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용 후 핵 연료는 사용이 이미 다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터빈을 돌릴 수 없는데 핵 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사용 후 폐 연료라고 해요. 그 연료를 보관하는 엄청 큰 깊은 수영장 같은 그런 수조가 있어요. 냉각 수조가 있어요. 그 냉각 수조 안에 이제 사용 후에 핵 연료를 식히는 거죠. 거기서 식혀서 하염없이 보관을 하는 건데요. 이걸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는지 우리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냉각 수조에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왜 결함이 발생을 했느냐? 처음에 지을 때 방수 처리를 할 때에 이게 그 안에서 사용 후 폐 연료이긴 하지만 계속 방사능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현상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현상 때문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감싼 형태로 수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 그 공사에 참여했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흔히 방수 처리하는 에폭시라고 하는 물질로 그냥 도료 같은 거죠. 그 안을 이렇게 바릅니다. 1mm 두께로 그 수조 벽과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를 그냥 바른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물 밑에 차수막이라고 하면 혹시 이게 셀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셀 수 있으니까 물을 막아주는 막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죠. 이 차수막이 2011년이 아니고 이 차수막이 다른 공사를 하다가 파손이 돼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부 고발자가 이 차수막도 파손됐고 방수 처리했던 에폭시도 이미 노화가 돼서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는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고 이런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외부에 누출을 알린 건데요. 한수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기업체예요. 발전회사죠. 이 한수원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한수원은 이 누설수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바다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는 그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숨겨왔던 거죠.
자,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는 이것이 핵 분열 과정에서 아무튼 핵 분열 과정에서 삼중수소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이제 화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기체, 우리 몸 같은 거죠.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체와 결합이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입을 하거나 뭐 마시게 되거나 결합을 하면 얘네가 잘 안 떨어져요. 몸에서 안 나와요 밖으로. 이 삼중수소는 백혈병, 암, 뭐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어서 굉장히 강한 제재를 받는 물질인데요.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암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2014년에 집단 소송을 해요. 1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1심 결과가 PFOS과 다시 말해서 삼중수소가 노출이 됐다는 것까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출이 되니까요. 사람들 몸에서 나오니까요. 그 PFOS과 그러나 암 발병 사이에 관련성에 있어서 일치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꼭 그렇다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의 판결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거의 70대 중반 지나셨는데 1심 결과 하는데 재판부 4번 바꿔서 8년 걸렸는데 8년 만에 낸 법원의 결과문이 이겁니다. 동네 주민분들은 경쾌하게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마음은 많이 아프시겠죠? 이 지역은 서울에서 300km 떨어져 있고요. 동네 주민들은 1km 반경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시고 있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전기를 만드는 시설은 지금까지의 한국의 상황, 고밀도 에너지와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헌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사실 그때는 아마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아마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미래 에너지 사업의 대안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한심한 생각이에요. 자, 세계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있어요. 전 세계 정책의 에너지 흐름이요. 세계 크게 보면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있겠죠. 유럽, 미국 다, 중국도 자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은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1200조에 이르는 금액을 그린 에너지 사업에 쏟아붓고 있어요. 원전이 아니라 화력 발전을 완전히 멈추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에너지 흐름이 가고 있어요. RE1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R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E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재생 에너지를 100%로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나라와 엄청난 자원을,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정책, 텍소노미라고 하잖아요. 그 텍소노미 정책 안에 원전은 2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조적으로, 그리고 안전 설비를 갖추어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일시적으로만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탈원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이건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다시 거꾸로 원전 우대 정책으로 가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한심한 정책입니다. 후쿠시마는 위험하지만 후쿠시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온 나라 언론이 다 위험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은 괜찮으니까 더 지어야 되고 연장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원전을 찬양하고 있는 혹세무민하는 보수 언론은요, 한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작을 해도요, 원전이 보조적으로 한참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당장 내일 문 닫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원전을 당장 멈출 수도 없고요.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차츰차츰 재생에너지 영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와 반도체 산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죠. 대만은 풍력단지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태양력, 풍력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탈원전을 시작을 해도 전 정부에서는 선언만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방향성은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굉장히 먼 과정이에요.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요. 몇 조 단위의 돈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복원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르다고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많이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는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항아리 안에 먹이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항아리에 있는 먹이를 잡아요. 손을 넣을 때는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갔지만 안에 있는 먹이를 잡으면 손이 안 나오죠. 이 원숭이가 손을 빼지를 못합니다. 왜? 이 먹이가 아까워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냥꾼한테 잡혀서 죽었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에너지 관련 산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의 미래를 저울질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그 항아리 단지 안에 있는 주먹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미래 세대에게 부인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쌀, 먹거리 문제와 4대강 사업의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